안녕하십니까. 와우 히스토리 GT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라 왕의 시대 사비백제와 투르크 제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진흥왕과 커주르 1세는 동일인이었습니다. 신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진흥왕이었고 사산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가 커주르 1세였습니다. 이 두 왕의 시대 때 신라하고 사산제국은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백제공주를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커주르 1세는 투르크 공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다른 나라 공주를 맞이한 이유는 정확하게 신라가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큰 영토를 나눠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투르크도 마찬가지로 사산제국과 투르크 제국이 동맹을 맺고 이 당시 패권국인 헤프탈 제국의 영토를 크게 차지해서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제하고 투르크가 똑같은 패턴을 가진 왕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백제하고 투르크의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사비로 이전한 백제의 실체. 기존에 본 것을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동일 인물이 밝혀진 것은 지증왕과 카바드 1세, 그 다음에 버풍왕과 또 카바드 1세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전에서 했던 진흥왕은 커주르 1세와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기록에 있는 557년에 반란을 일으킨 간주리는 커주르 1세, 즉 진흥왕이었습니다. 커주르 1세의 일반적인 이름이 카스리, 바로 간주리입니다. 진흥왕과 커주르 1세와 간주리가 모두 동일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진흥왕의 부인은 백제 공주가 있었고요. 커주르 1세 부인은 투르크 공주입니다. 이 당시 신라는 백제하고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 영토를 나눠 차지했는데요. 그 나라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산제국은 투르크 제국과 동맹을 맺고 헤프탈의 영토를 나눠 차지했습니다. 이 동맹, 즉 투르크의 공주를 커주르 1세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어서 이 두 동맹, 신라와 백제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신라하고 백제 간의 전쟁이 벌어서 신라가 이겼습니다. 신라가 이겼는데요. 승리한 신라는 얼마 전에 백제가 고구려에게서 빼앗은 영토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 당시 백제왕이 전사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도 사산과 투르크와 동맹을 맺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헤프탈 영토를 차지했죠. 그런데 얼마 후 사산과 투르크 간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요게 588년에 제1차 페르스 투르크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산 제국이 크게 이겼는데요. 승리한 사산은 투르크가 앞에서 여기서 투르크가 헤프탈에게서 빼앗은 영토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때 투르크 왕도 전사합니다. 두 사건이 일어난 건 35년의 갭이 있는데요. 아까처럼 간주리가 557년에 반란을 일으킨 커주르 1세, 즉 진흥왕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록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기록이 맞습니다. 요게 연도가 차이 나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제 즉 신라하고 동맹을 맺었던 백제와 사산제국과 동맹을 맺었던 투르크, 이 두 왕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제는 660년에 멸망했습니다. 그 당시 당나라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했습니다. 투르크 제국은 658년에서 659년에 멸망했는데요. 똑같이 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했습니다. 패턴이 일치합니다. 시기와 660년, 658년, 9년 같은 시기라고, 전쟁이 1년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시기라고 보면 될 겁니다. 패턴이 일치합니다. 여기서 당연합군이 있는데요. 이 당시 백제는 당나라의 단독 공격이 아닌 당연합군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투르크 제국도 당나라 단독이 아닌 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패턴이 일치합니다. 소정방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 공격을 지휘한 장군은 당나라군 소정방이었습니다. 소정방의 공격으로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투르크 제국도 같은 시기에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당시 당나라군을 지휘한 인물은 소정방입니다.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연합군 군사가 투르크를 멸망시켰던 겁니다. 패턴이 일치합니다. 이처럼 백제하고 투르크 제국은 모든 게 마지막 시점이 모든 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멸망한 시기도 같고, 그 다음에 당연합군의 공격을 같은 시기에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당연합군을 이끈 소정방에 의해서 멸망한 겁니다. 투르크 제국을 공격한 다음에 백제를 나중에 와서 공격했다? 이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백제왕, 왕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에 있는 백제왕의 계보는 일부 몇 명만 가지고 온 겁니다. 태자하고 피신을 했는데요. 마지막 왕이 백강전투에서 패한 후 백제왕은 태자 윤과 함께 웅진성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도주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 전투가 강 인근에서 벌어졌던 거죠. 투르크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투르크도 마찬가지로 강 인근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였는데요. 백제하고 똑같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투르크군은 이르티시강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투르크간이 왕자 아시나시윤과 함께 타슈켄트로 도주했습니다. 타슈켄트는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입니다. 똑같죠? 마지막에 강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태자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겁니다. 패턴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왕을 배신한 장군. 구당설에 보면은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웅진성으로 도주했습니다. 마지막 백제왕이. 그런데 백제대장 예식이 의자왕을 거느리고 항복하게 하였습니다. 즉 마지막 왕을 배신한 겁니다. 예식이란 백제대장이. 투르크 제국을 보겠습니다. 타슈켄트로 도주했는데요. 타슈켄트의 투르크 장군이 예식, 위신 비슷합니다. 투르크 장군인 위시안이 투르크 카간을 당 연합군에 인도하였습니다. 배신했다는 겁니다. 태자하고 함께 도주해온 마지막 왕을 똑같이 배신했습니다. 둘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이 있었던 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비백제가 어떤 왕국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결전이 있었던 곳은 백강이었습니다. 백강 전투에서 백제가 패했습니다. 투르크 제국은 이르티시강 전투에서 투르크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강 옆에서 마지막 결전이 있었는데 패한 거에 대해서 패턴이 일치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 쪽에 남아있는 강 이름은 백강이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만든 거예요. 다른 이름을, 원래 기른 이름을 두 글자로 만든 겁니다. 두 글자의 극한한 게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됐었죠. 여러 글자가 있는 걸 갖다 다 두 글자, 99%두 글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역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백강인데 그럼 강을 빼고서 백자 하나예요. 강의 이름이 백입니다. 무엇을 백이라는 걸로 만들었던 겁니다. 화이트죠, 화이트. 근데 투르크가 마지막 결전에서 패한 이르티시강 전투였는데요. 이 이르티시강은 아주 긴 강이거든요. 중앙아시아에 흐르는 그 알타이 산맥에서 서쪽으로 흘러서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의 짜이산호에 이렇게 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강이 짜이산호의 북서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짜이산호 호수거든요. 짜이산 호수의 호수까지 들어오는 걸 갖다가 가라 이르티시, 즉 블랙 이르티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짜이산 호수에서 나가는 강을 갖다가 화이트 이르티시라고 합니다.
백제와 투르크가 마지막 전투를 벌여서 패했던 백강과 이리티시강. 이리티시강이 바로 화이트 이리티시강 지역에서 투르크가 패한 겁니다. 이 화이트 이리티시를 갖다가 두 글자로 나타나면 당연히 백강입니다. 투르크 제국도 백강 전투에서 패했던 겁니다. 같은 시기에. 즉 지금까지 본 것처럼 신라 왕의 시대의 왕조는 사산 왕조하고 동일한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6세기 사비로 이전한 백제는 6세기에 창건된 투르크 왕조였습니다. 이 백제하고 투르크 왕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백제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소정방이 이끄는 당연합군에 의해서 마지막 백강전투에서 패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것처럼 태자와 함께 두 왕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백제 대장과 투르크 대장이 백제 왕과 투르크 가관을 당연합군에 넘겨줬습니다. 즉 왕을 배신한 장군으로 인해서 두 왕국이 마지막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라 왕의 시대 사비백제와 투르크 제국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신라 왕의 시대 진흥왕의 다음 왕인 진지왕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